경북의 작은 마을, 칠순 할머니 순애와 충직한 개 백구는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백구가 사라졌어요. 밤새 찾아 헤매던 순애는 마을 사람들이 절대 손대지 말라던 그 냉동고기 창고에서 백구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간신히 구해낸 백구.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창고 안쪽을 가리키며 짖어대는데 그 순간 발견한 것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백구야, 거기서 조금만 참아. 제가 꼭 꺼내줄게.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 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애 할머니와 백구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곳,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달고는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이곳에서 칠순을 넘긴 순애 할머니는 충직한 개 한 마리와 함께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백구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개는 순애에게 있어 단순한 반려동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순애는 마루에 앉아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순애의 손길에 몸을 맡겼고 순애는 그런 백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놓고 나면 백구도 자신만의 밥그릇 앞에서 꼬박꼬박 식사를 했지요. 밭으로 나가는 길에도 백구는 순애의 뒤를 따랐습니다. 호미를 들고 풀을 매는 순애 옆에서 백구는 구슬픈 소리로 짖곤 했는데 마치 이를 거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순애는 그런 백구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넌 정말 내 가족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백구의 목을 감싸 안기도 했지요. 점심시간이 되면 두 식구는 나무 그늘 아래서 함께 쉬었습니다. 순애는 도시락을 펼쳐놓고 백구에게도 밥을 챙겨주었어요. 백구는 항상 순애가 먼저 먹기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몫을 받아먹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순애에게는 무척이나 기특했지요. 마을 한쪽에는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냉동고기 창고가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창고는 예전에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문이 굳게 잠긴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리며 손대지 말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순애도 그 창고 앞을 지날 때면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어요. 백구 역시 그 근처만 가면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요. 하지만 특별히 위험해 보이는 것도 없었고 마을 사람들이 그러라고 하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순애와 백구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백구는 순애의 무릎에 턱을 괴고 졸음을 청했고 순애는 그런 백구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하루가 순애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지요. 밤이 깊어지면 백구는 마루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잠들었습니다. 순애는 그런 백구를 바라보며 내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 잠자리에 들곤 했어요.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밤 공기가 두 식구를 포근히 감쌌고 별빛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순애는 눈을 뜨자마자 마루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고 있던 백구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백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살펴봤지만 백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일찍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나 보다 생각하며 순애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둘러봤지만 백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평소 아침마다 꼬박꼬박 나와서 기지개를 켜던 백구가 보이지 않으니 순애의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어디 있니? 순애는 마당을 벗어나 집 앞쪽으로 나가며 백구를 불러봤어요. 하지만 평소라면 즉시 달려올 백구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장독대 근처까지 가서 다시 한번 백구를 찾아봤지요. 백구가 가끔 그늘에서 쉬기도 했던 곳이었거든요. 장독대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백구는 없었습니다. 순애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어요. 집에서 조금 떨어진 밭머리까지 가서 백구를 찾아봤지만 역시 허사였습니다. 평소 백구와 함께 풀을 매던 그 자리에서 순애는 홀로 서서 주변을 둘러보며 애타게 백구를 불러댔어요.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었지만 백구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밥상을 차려놓고도 입맛이 없었어요. 백구 몫으로 준비한 밥그릇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이 순애의 마음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마을로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순애는 이웃집들을 돌아다니며 백구를 봤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백구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순애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함께 백구를 찾아주겠다고 나섰지요. 오후 내내 마을 곳곳을 뒤져봤지만 백구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순애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백구는 한 번도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운 적이 없었거든요. 순애는 손전등을 들고 다시 한번 집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 백구가 다니던 길목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애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개가 우는 소리였지만 평소 백구의 밝은 짖음과는 달랐어요. 차갑고 절망적인, 마치 도움을 청하는 듯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어요. 소리는 마을 한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앞에 비추며 조심스럽게 걸어가다 보니 소리가 나는 곳이 바로 그 오래된 냉동고기 창고 근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개 우는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 소리가 백구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고 앞에 서자 그 울부짖는 소리가 분명히 창고 안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백구야, 너니?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창고를 향해 말했어요. 그러자 안에서 더욱 간절한 짖음이 들려왔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것은 백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창고 문 앞에 서서 백구의 울음소리를 더욱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백구가 맞았어요. 그 애절하고 간절한 울음소리는 순애가 7년 동안 함께 지내며 들어온 백구만의 목소리였거든요. 순애는 급하게 창고 문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두툼한 자물쇠가 문고리에 단단히 걸려 있었습니다. 순애는 자물쇠를 잡아당겨 보았지만 끄떡없었어요. 안에서는 백구의 울음소리가 더욱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순애가 온 것을 알고 더욱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지요. 순애는 창고 벽 쪽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혹시 다른 입구가 있나 살펴봤지만 견고한 벽돌벽뿐이었어요. 그런데 창고 한쪽 면에 작은 유리창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유리창에 비춰보니 안쪽 상황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순애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털뭉치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유리창 쪽으로 몸을 향한 채 앞발로 유리를 긁고 있었어요. 순애가 손전등을 비추자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유리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백구의 앞발에서 붉은 핏방울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필사적으로 긁었는지 발가락 사이사이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백구는 순애를 보자 더욱 애절하게 울어댔어요. 백구야, 거기서 조금만 참아.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꼭 꺼내줄게.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백구는 순애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 진정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유리창을 향해 앞발을 뻗고 있었어요. 순애는 다시 문 쪽으로 돌아가서 자물쇠를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자물쇠였지만 여전히 견고해 보였어요. 순애는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 도구가 될 만한 것을 찾아봤습니다. 돌멩이라도 있으면 자물쇠를 부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창고 안에서는 백구가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낮고 구슬픈 소리로, 때로는 높고 간절한 소리로 울어댔어요. 순애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가족 같은 백구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순애는 자물쇠를 손으로 흔들어 보기도 하고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나이 든 순애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견고한 문이었습니다. 순애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구가 저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 있겠어요. 순애는 다시 일어서서 창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혹시 놓친 것은 없나 살펴봤습니다. 벽돌 하나하나까지 만져보며 혹시 느슨한 부분이 있나 확인해 봤어요. 시간이 흘러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밤새 창고 앞을 지키며 백구를 달랬어요. 백구도 순애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씩 진정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 애절한 울음소리를 냈어요.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해가 뜨면 바로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백구야,
조금만 더 참아. 아침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와서 널 꼭 구해낼게. 해가 뜨자마자 순애는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밤새 창고 앞을 지키느라 지친 몸이었지만 백구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이웃집 영감 댁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급하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영감님, 큰일 났어요. 백구가 냉동고기 창고에 갇혀 있는데 자물쇠가 너무 단단해서 혼자서는 도저히 열 수가 없어요. 순애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영감은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당장 가보자고 말하며 옷을 챙겨 입었어요. 소식은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평소 순애와 백구를 아껴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철수 아저씨는 망치를 들고 왔고 영순 아주머니는 쇠지렛대를 가져왔습니다. 대장간을 하는 용식이도 두꺼운 쇠막대기를 메고 달려왔어요. 창고 앞에 모인 사람들은 자물쇠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견고한 자물쇠였거든요. 용식이가 망치로 몇 번 두드려봤지만 자물쇠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고 안에서 백구가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습니다. 그때 대장간의 쇠지렛대를 보던 철수 아저씨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물쇠를 부수는 것보다는 문고리 부분을 부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용식이와 철수 아저씨가 함께 쇠지렛대를 문고리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는 구령에 맞춰 힘을 모았어요. 처음에는 꼼짝도 하지 않던 문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힘을 보탰어요. 영순 아주머니와 다른 아주머니들도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우직하는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부러졌어요. 문이 활짝 열리자 차가운 냉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둠침침했지만 구석에서 백구의 하얀 털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순애가 가장 먼저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백구는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애가 다가가자 백구는 힘없는 소리로 작게 짖었어요. 평소의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괜찮아. 순애는 백구를 품에 안았어요. 백구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앞발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밤새 유리창을 긁느라 생긴 상처였어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백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창고 안으로 들어와서 백구의 상태를 살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하루 종일 추운 창고에 갇혀 있었던 탓에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영순 아주머니가 담요를 가져와 백구를 감싸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구가 순애 품에 안겨 나오면서도 계속 창고 안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짖는 것이었어요. 마치 무엇인가 더 있다는 듯이 창고 깊숙한 곳을 가리키며 짖어댔습니다. 저 녀석이 왜 저러지? 용식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더 있는 건 아닐까. 철수 아저씨도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창고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창고 안을 향해 간절하게 짖고 있었어요. 순애도 백구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구조된 것을 기뻐해야 할 텐데 왜 계속 창고 안을 가리키며 짖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분명히 백구가 알려주려는 무엇인가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안에 뭔가 더 있는 게 분명해. 순애가 말했습니다. 백구가 저렇게 짖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구의 영특함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순애는 백구를 영순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백구가 가리키던 방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창고 안쪽 벽에는 오래된 고기 거리들이 매달려 있었고 몇 개의 낡은 고깃덩이들이 아직도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용식이와 철수 아저씨도 함께 들어와서 구석구석을 뒤져봤어요. 백구는 밖에서도 계속 창고 안쪽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기들이 매달린 벽 쪽을 유독 집중해서 가리키고 있었어요. 순애는 그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고깃덩어리들 사이를 헤치고 벽 가까이 다가가니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벽 한쪽 부분의 벽돌 색깔이 다른 부분과 조금 달랐습니다. 마치 나중에 다시 쌓은 것처럼 보였어요. 순애는 손으로 그 부분을 만져봤습니다. 이상하네. 순애가 중얼거렸어요. 여기 벽돌이 좀 헐거운 것 같아. 용식이가 다가와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그 부분의 벽돌들이 다른 곳보다 느슨하게 끼워져 있었어요. 마치 언제든지 빼낼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철수 아저씨가 쇠막대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벽돌 사이를 쑤셔봤어요. 몇 개의 벽돌이 쉽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춘혜는 손을 넣어 그것을 꺼내봤어요. 묵직한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겉면에는 오래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상자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상자를 밖으로 가져나와서 열어봤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들어있었거든요. 두툼한 서류 뭉치들, 금빛이 도는 장신구들, 그리고 여러 권의 낡은 통장들이 보였어요. 이게 뭐야? 영순 아주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게 왜 나오지? 마을 사람들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의아했어요. 누가 이런 귀중한 물건들을 이 창고에 숨겨둔 걸까요? 춘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문서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마을 이름이 적힌 것들도 있었어요. 통장들을 펼쳐보니 상당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신구들도 진짜 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백구가 밖에서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을 보니 이것이 백구가 알려주려던 바로 그것인 듯 했습니다. 백구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조용히 담요에 쌓인 채 쉬고 있었어요. 춘혜는 백구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영리한 녀석이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구나. 춘혜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백구의 영특함에 감탄했습니다. 만약 백구가 창고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 비밀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상자가 누구 것인지, 왜 여기에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봐도 소유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런 귀중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떤 이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자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원래 주인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어요. 혹시 이 상자와 관련된 사람이 나타난 걸까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자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 경수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경수는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수는 마을 사람들이 냉동고기 창고 앞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평소 조용한 마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이상했지만 엄마 순애가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경수는 서둘러 사람들 사이로 다가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 경수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에 놀라며 대답했어요. 백구가 창고에 갇혀 있었는데 구해내면서 이런 상자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수의 시선이 순애 손에 있는 상자에 고정되었어요. 상자를 보는 경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그 상자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경수는 상자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서 이걸 찾았다고 했지? 경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어요. 순애는 창고 안벽에 숨겨져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백구가 알려줘서 찾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지요. 경수는 상자 안의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엄마, 그 상자 나한테 줘. 경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애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상자를 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건 우리가 찾은 거잖아. 왜 내가 가져가려고 하니? 경수는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이건 아버지가 내 몫으로 남겨둔 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야. 언젠가 필요할 때 찾아가라고 하셨어.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경수의 말을 의심스러워했어요. 만약 정말 경수 몫이라면 왜 이렇게 깊숙이 숨겨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순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용식이가 경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자네 아버지가 남긴 거라면 증거가 있나? 경수는 초조해했어요. 증거가 뭐가 필요해? 내가 아들인데. 경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평소 경수는 이렇게 성급하고 거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안 돼.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내 몫이 아니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아버지가 너를 위해 남긴 건지도 확실하지 않아. 경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의심하는 거야? 그러자 경수는 참지 못하고 상자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수의 행동에 순애는 뒤로 물러났어요. 마을 사람들도 놀라서 경수를 말렸지만 경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 백구가 일어났습니다. 담요를 벗어던지고 경수 앞으로 다가간 백구는 날카롭게 으르렁거렸어요. 상처 입은 아빠를 땅에 디디며 아픔을 참고 있었지만 순애를 지키려는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백구야, 비켜. 경수가 백구를 밀치려 했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짖으며 경수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마치 경수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백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자신을 지키려고 나서는 백구가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경수도 백구의 으르렁거림에 당황한 듯 잠시 멈춰섰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에 끼어들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경수가 억지로 상자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어요. 영순 아주머니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경수야, 일단 진정하거라. 이 상자가 정말 내 아버지가 남긴 거라면 서두를 필요 없잖아. 차근차근 알아보자. 하지만 경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엄마, 난 이 돈 없으면 끝장이야. 제발 이해해줘. 경수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순애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무슨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자를 그냥 넘겨줄 수는 없었어요. 이 상자에는 분명 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순애는 상자를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경수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어요. 상자 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해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봤어요. 그때 상자 맨 아래쪽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서류들보다 오래되어 보이는 편지였어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글씨체를 보는 순간 순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남편의 손글씨였거든요. 편지를 읽어보니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돈은 우리 가족만의 것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만든 협동조합의 공동자금이다. 개인의 욕심이 아닌 마을 전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순애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편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자금은 마을의 어려운 가정을 돕고 공동시설을 개선하고 젊은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했어요. 경수는 편지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남겨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한 자금이었다니요. 하지만 이미 빚에 쫓기고 있던 경수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몰래 이 돈을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 명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용식이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 마을에서 공동자금을 모은 적이 있었어. 그때 순애 남편이 총무를 맡았었지. 영순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모두 조금씩 돈을 모아서 마을을 위해 쓰기로 했었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몰랐어. 철수 아저씨도 기억이 났다는 듯 말했어요. 그 후에 순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그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 경수는 이제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의 돈을 개인적으로 숨겨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경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난 정말 이 돈이 필요해.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너무 많이 생겼어. 이 돈 없으면 정말 끝장이야. 경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순애에게 호소했습니다. 순애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모른 척하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그때 경수가 다시 상자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칠게 순애에게 달려들었어요. 엄마, 제발 이해해줘. 난 정말 절박해. 그러자 백구가 번개처럼 경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백구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경수의 다리를 물었어요. 아프다고 소리치는 경수를 향해 백구는 더욱 큰 소리로 지저댔습니다. 마치 경수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 것 같았어요. 백구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백구를 말렸지만 백구는 경수가 물러설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어요. 경수는 결국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백구도 경수가 포기한 것을 보고서야 입을 놓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자세로 순애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순애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남편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 전체의 복지를 생각했던 남편의 마음이 편지 곳곳에 담겨 있었어요. 이 돈을 혼자 가져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수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해줘. 순애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 것도 내 것도 아니야. 마을 사람들 모두의 것이야. 내가 어렵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경수는 땅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백구의 단호한 행동까지 보고 나니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수를 동정하면서도 순애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용식이가 경수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경수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정말 마을 전체를 위한 돈이야. 내 아버지도 그렇게 원했을 거야. 순애는 남편의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남편의 뜻대로 이 자금을 마을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가정도 도와주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도 쓰면 좋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오래된 마을회관을 수리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교육비 지원도 이루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변화들을 보며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경수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자신의 상황을 정리했어요. 빚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백구는 상처가 아물면서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구를 영웅처럼 대했어요. 만약 백구가 없었다면 이 소중한 자금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 테니까요. 백구는 마을 어디를 가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순애는 매일 아침 백구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냉동고기 창고 앞을 지날 때면 백구는 잠시 멈춰 서서 그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그런 백구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마을 회의에서는 앞으로 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했어요. 투명하게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애도 관리위원 중 한 명으로 선정되어 남편의 뜻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애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백구야, 내가 갇히지 않았다면 이 모든 진실이 영영 묻혔을 거야. 정말 고마워. 백구는 순애의 무릎에 턱을 괴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순애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넌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를 살린 은인이야. 아버지도 하늘에서 고마워하고 계실 거야. 백구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순애네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이 훨씬 깊어졌어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백구는 그런 마을 사람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경수는 마침내 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백구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잘못된 길을 걸었을 거야. 백구는 경수의 손길을 받으며 작은 소리로 짖어주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을 배웅하며 말했어요. 경수야, 어려울 때마다 마음 편히 고향에 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내 편이니까. 경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백구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백구야. 내가 있어서 우리 마을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 백구는 힘겹게 꼬리를 흔들며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날 밤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각 집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백구와 순애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온 하루였지요.